안녕하세요. 이 한국 사회의 중장년층 고용 문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구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공식 정년은 60세인데 실제로는 이제 주로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는 평균 나이가 52.8세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7년이 넘는 간극,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원치 않게 일찍 퇴직하고 다시 일자리 찾아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뭐랄까, 소득 절벽, 또 경력 단절, 이런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 소득 절벽이요? 네, 이게 개인 생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딱 현실을 마주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팍팍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참 다양한데요. 안산이랑 시흥에서 열렸던 취업 박람회, 그 현장 분위기도 있고요. 네네. 중장년 재취업 지원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계속 고용이라는 해법, 이걸 기업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는 사례들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기보다는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중장년층이 진짜 겪는 어려움, 그 본질이 뭔지, 네. 그리고 정부나 사회는 어떤 해법을 찾고 있는지, 또 기업 현장에서는 그 계속 고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는지 그 속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신에게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시사점, 이걸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채워보죠. 중장년층 고용 현실, 그러니까 민낯부터 좀 보겠습니다.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역시 예상은 했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서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주된 일자리라고 하면 보통 가장 오래 좀 안정적으로 다녔던 직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생애 가장 핵심적인 경력을 쌓았던 곳,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서 생각보다 일찍 나오게 되면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아,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군요. 네, 단순히 그냥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걸 넘어서 사회적 고립감이라든지 자존감 하락 같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마처 세대라는 표현, 이게 특히 좀 기억에 남는데요. 2처 베이비 부모 세대를 가리킨다면서요? 부모님은 부양해야 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녀에게 부양받기 어려운 첫 세대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정말 일자리가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지점은 이분들이 가진 경험이나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급변하는 기술 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 찾아주는 걸 넘어서 좀 맞춤형 직업 훈련하고 실제 구직 활동 지원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이렇게 딱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71년생 사례가 바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50대 가장이신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희망퇴직을 하셨고요. 아이고. 아직 어린 자녀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모셔야 해서 재취업이 정말 간절하다고 하셨어요. 네. 고용노동부 소개로 한 중소기업 면접에 가셨는데 와, 12년 만에 면접이라 엄청 긴장하셨지만 그래도 경력이랑 열정을 막 어필하려고 애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접 끝나고 하신 말씀이 듣는 사람 마음까지 좀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마음은 청춘인데 면접관이 보기엔 나이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아, 개인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그 나이라는 사회적 편견의 벽,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막막한 현실인데 그래도 여기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긴 하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움직임들, 안산시랑 시흥시의 신중년 내일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취업박람회 사례가 눈에 띄네요. 네, 이런 센터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구인, 구직 정보 연결하는 걸 넘어서요. 현장에서 바로 면접 기회도 주고 이력서 쓰는 법이나 면접 컨설팅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아, 실질적인 도움이네요. 그렇죠. 중장년층이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디딤돌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 박람회에 참여한 한 주방제품 중소기업 대표님 인터뷰도 인상 깊었어요. 의외로 중장년 직원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유를 들어보니까
평균 근속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길고 또 젊은 세대보다 조직에 대한 안정감이 높다. 그리고 장기 근속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꼽으시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보통 기업들은 젊고 변화에 빠른 인력을 선호할 거라는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저도 좀 의외였어요. 물론 뭐 모든 기업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장년층이 가진 경험의 깊이, 업무 숙련도, 또 조직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 제대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이분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기업 문화가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은 아무래도 계속 고용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한테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죠. 네, 첫째는 이제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서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정년 연장. 네. 둘째는 아예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는 정년 폐지. 오, 폐지까지요? 그리고 셋째는 정년 퇴직한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이렇게 세 가지죠. 특히 중소기업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하면 계속고용 장려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힘을 받는 배경에는 역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거요. 그렇죠. 지금은 63세지만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65세요? 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없는 기간, 이 공백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든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거죠. 아,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은 바로 유연성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 세 가지 선택지,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이걸 기업들한테 제시하되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업종 특성, 조직 문화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아,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선택. 네, 일률적인 강제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랄까,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이 계속고용 제도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재고용 방식을 택한 충남 금산군의 한 중견기업 사례입니다. 연매출 1,000억 원에 직원이 220명 정도 된다고 하니 꽤 규모가 있는 곳이네요. 네, 상당하죠. 이 기업은 작년부터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서 60세 이상 신입을 뽑기도 하고 정년 퇴직하신 분들 중에 희망자를 다시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 신입도 뽑고 재고용도 하고. 네, 재고용은 비교적 기존의 인사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년 퇴직 후에 이곳에 재고용 되신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다른 데 갈 때도 마땅치 않았는데 여기서 다시 일하게 돼서 이러시는데 그 재취업의 막막함이랑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임금 조건이에요. 보통 재고용하면 임금이 좀 깎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기계 조작 같은 숙련된 기술을 인정해서 퇴직 전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는 점입니다. 와, 임금 삭감이 없다니. 네. 당연히 재고용된 직원분들 만족도나 자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노동력 확보 차원을 넘어서 그분들의 경험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좀 엿보입니다. 심지어 재고용된 직원들끼리 재고용 사사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점심도 같이 먹고 서로 노하우도 공유하고 또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도 나눈다고 하니까 정말 긍정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기 좋죠. 건강만 하다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직원분들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도 재고용은 확실한 이점이 있어요. 이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데 필요한 숙련 기술은 단기간에 배우기 어렵거든요. 신입을 교육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경험 많은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그 교육 비용이랑 시간을 확 줄이고 바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죠. 아,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하니까요? 네. 숙련된 인력에 대한 기업의 필요, 그리고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의 바람이 잘 맞아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생 모델이 자리 잡으려면 노사 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어떤 종류의 양보를 말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근로자 측에서는 재고용될 때 임금이나 맡게 될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유연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대치를 조금 조정한다거나? 네. 그리고 기업 측에서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만 볼 게 아니라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야 이게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서로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정년 연장을 선택한 강원도의 한 호텔 관리 사회적 기업 이야기입니다. 폐광 지역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하니까 와, 설립 취지부터가 좀 남다르네요. 네, 그렇죠. 이 기업은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그리고 2020년에는 63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성상 고령화 문제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좀 일찍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63세까지요? 와, 네, 정년 연장은 재고용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장비실에서 18년이나 근무하셨는데 정년이 연장되면서 안전을 고려해서 로비 청소 업무로 보직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 보직 변경이 있었군요. 네, 예전에 하던 일에 대한 그리움도 있으시지만 63세에도 직장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정년 연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 임금 피크제 없이요? 네, 대부분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죠. 그 이유가 더 흥미로운데요. 직원들 평균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임금 피크제를 하면 오히려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했다고 해요. 아, 정부 지원을 활용했군요. 네. 단순히 그냥 제도를 도입하는 걸 넘어서 직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까지 고민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 보입니다. 이런 결정이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조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로비, 객실, 주방 할 것 없이 전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기업이 정년 연장을 택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고요. 특히 일본처럼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 사례를 참고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은 분명히 기업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업처럼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거나 혹은 노사 간에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임금 체계 조정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이 똑같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죠.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테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정말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예 정년 폐지를 선택한 미국계 의료회사입니다. 와, 놀랍게도 2019년에 특정 인물 한 명을 채용하려고 회사의 정년 규정을 없앴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그 주인공이 바로 올해 74시신 김천식 차장님이세요. 74시요? 네, 69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셨으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분은 의류, 가방, 모자 등등 못 고치는 게 없는 50년 이상 경력의 수선 장인이십니다. 와, 50년 경력의 장인이시군요. 김전식 차장님 스스로도 회사가 내 기술을 필요로 했고 나 역시 그 분야에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 자부심이 딱 느껴졌습니다. 네, 회사와 개인의 필요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경우죠. 네. 이 회사의 기업 문화도 정년 폐지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환경을 중시하고 제품 재활용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수선앱 통해서 제품 수명을 늘리는 김 차장님의 역할이 이런 가치하고 잘 맞는 거죠. 아, 기업 철학하고도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또 정년이 없는 미국 본사 정책하고도 일치하는 방향이었고요. 김 차장님 채용을 계기로 한국 지사도 정년을 없애면서 이게 오히려 다른 직원들한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사기진작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좋은 회사네? 이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각기 다른 길을 걷는 새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맞아요. 기업의 상황이나 추구하는 가치,
또 필요한 인력의 특성에 따라서 해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그 자체보다 그 제도가 해당 기업의 현실과 구성원들의 필요에 얼마나 잘 맞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겠죠. 네. 또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너무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주된 일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게 단순히 개인의 생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숙련된 인적 자원이 그냥 사라지는 걸 막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나 빈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지만요. 오늘 저희는 공식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그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알 문제에서 출발해서요. 정부의 지원 노력과 계속 고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업들이 찾아낸 세 가지 다른 길. 그러니까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이걸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임금 삭감 없이 전문성을 인정한 금산의 공장, 임금 피크제 대신 직원의 삶의 질을 택한 강원도의 사회적 기업, 그리고 한 사람의 장인을 위해 정년 자체를 없애버린 의료회사까지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해법을 만들어가는 현장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네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고 혹은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이 마주하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숙련된 경험이 가진 가치와 또 고령 인력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비용, 그리고 더 오래 일해야만 하는 사회적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계속 고용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진정으로 이롭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